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. 흉기에 맞은 이 씨는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20여일 만에 숨졌습니다. 누가 가해자인 거예요? 둘 다 가해자라고 볼 수 있겠지. 유 씨는 뉴스를 보며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 뉴스를 본 유 씨도 마음이 별로 편치는 않았습니다. 그러던 중 유 씨에게서 40년 지기 친구 최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유 씨는 침을 꿀떡 한번 삼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. 너 고작 10만 원 가지고 나를 고소해. 네가 그러고도 친구라고 할 수 있어? 유 씨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서 친구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. 고작 10만 원? 그 금액이 고작이면 얼른 갚지 그랬어. 내가 다음 달에 준다고 했잖아. 네가 말한 다음 달이 대체 언제야? 다음 달. 이번 달에 안 갚으면 고소할 거라고 난 분명히 말했다. 나이 먹고 그 정도 금액으로 고소하는 거 쪽팔리지도 않아. 그 10만 원도 못 갚아서 고소당한 너보다는 덜 쪽팔릴 거다. 지금 말 다 했어? 내가 너한테 빌려간 돈 언제 안 갚은 적 있어? 내가 예전에 빌려준 돈 받는 것도 2년에 걸쳐 겨우겨우 받았던 거 잊었어? 네 와이프한테 말 안 했으면 난 지금까지도 그 돈 못 받았을 거다. 그때도 째째하게 내 아내한테 몰래 연락하더니 우리 사이에 자꾸 째째하게 굴 거야. 입장 바꿔서 내가 너한테 돈 빌리고 입 싹 닫고 있으면 넌 기분이 어떨 것 같은데? 난 너처럼 그렇게 째째하게 굴지 않았겠지. 됐다. 난 네가 돈 갚을 때까지 고소 취하할 생각 없어. 고작 10만 원 때문에 40년 동안 이어온 인연을 끊을 거야. 그 오랜 인연을 끊어버린 건 내가 아니라 너야. 방금 대화 속 주인공 65세 유택범 씨와 그의 40년 지기 친구 최칠구입니다. 유 씨는 몇 달 전 최 씨에게 1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줬습니다. 엄청 큰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면 아내 핑계를 대며 안 빌려줄 수도 있었지만 10만 원을 빌려달라는 친구의 말에 유 씨는 최 씨의 부탁을 한 번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. 결국 유 씨는 최 씨에게 10만 원의 돈을 송금했습니다. 하지만 유 씨는 그렇게 돈을 송금하자마자 후회했습니다. 예전에도 친구 최 씨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지만 그 돈을 돌려받기까지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. 유 씨는 이번에는 최 씨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고 했고 최 씨는 그런 유 씨에게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최 씨는 유 씨에게 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유 씨의 연락을 피했습니다. 유 씨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. 유 씨는 이렇게 되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아니, 이미 유 씨는 친구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. 유 씨는 그렇게 더 이상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서 최 씨에게 소장을 보냈습니다. 유 씨가 보낸 소장에 최 씨가 놀라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. 고작 10만 원 때문에 그러냐며 뻔뻔하게 나오는 최 씨를 보고 질린 유 씨는 최 씨에게 지난번 일까지 아내에게 걸리기 싫으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. 최 씨는 그런 유 씨의 말에 조용히 입을 닫았습니다. 과연 그간 유 씨와 최 씨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?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유 씨는 젊은 시절 홀로 수도권으로 올라가 일을 했습니다. 유 씨는 그곳에서 자주 가던 동네 미용실 직원이었던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 청혼을 했습니다. 유 씨는 그렇게 아내와 결혼을 하고 집을 사려고 모아놓았던 돈을 아내의 가게를 차려주는 데 썼습니다. 아내는 그런 유 씨에게 크게 감동했습니다. 집은 다시 열심히 돈 모아서 사면 되지. 유 씨는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이었습니다.
그렇게 유 씨의 아내는 직원에서 사장이 되어 미용실을 혼자서 잘 운영했습니다. 유 씨는 공사장에서 일을 했는데 워낙 성격이 좋아 먼저 들어온 사람들보다도 기술을 일찍 배워 어느덧 꽤 높은 직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. 유 씨는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아내의 미용실로 가서 아내를 도와줬습니다. 그렇게 유 씨는 아들 하나, 딸 하나를 낳으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. 아이들이 크면서 돈도 잘 모아놓으며 집도 장만했습니다. 하지만 항상 좋은 일만 닥칠 수는 없었습니다. 유 씨는 일을 하다 허리를 심하게 삐끗했습니다. 며칠만 쉬면 나을 줄 알았지만 다치고 나서 3일간은 걷기가 힘들 지경이었습니다. 유 씨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. 불행히도 유 씨는 허리 수술을 피할 수 없었고 한동안 재활을 해야 했습니다. 문제는 재활을 한다고 해도 일을 다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. 공사장의 사장도 그렇게 오랜 기간 자리를 비우게 된 유 씨를 반길 리 없었습니다. 유 씨는 이 사정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. 유 씨의 아내는 그런 유 씨에게 그냥 일을 그만두고 자기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. 아내는 말주변이 워낙 좋아 동네에서 이미 꽤 많은 단골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점점 손님이 많아져 직원을 고용할까 생각했는데 유 씨에게 그 역할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. 비록 이전보다 수입은 줄어들겠지만 건강이 우선이잖아요. 일단은 재활에 힘쓰고 나중에 나으면 무리하지 말고 나랑 같이 일해요. 유 씨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. 유 씨는 그렇게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재활에 매진했습니다. 그래도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고 아내의 가게가 잘 돼서 그렇게 걱정할 만한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. 유 씨의 아내는 남편이지만 직원에게 주려고 했던 만큼 월급을 주고 나중에 퇴직금도 당연히 줄 생각이었습니다. 유 씨도 이제 자신의 수입에 맞춰 점점 욕심을 버리고 있었습니다. 예전에 공사장에 다닐 때는 차 욕심도 많고 지인들을 만나면 밥도 사주고 했지만 이제 차는 그냥 타던 거 평생 타고 다닐 생각을 했고 지인들과의 약속도 거의 잡지 않았습니다. 다음 달에 경조사가 2개나 있네. 유 씨는 오랜 친구 딸이 결혼을 한다는 청첩장을 받았습니다. 이 친구는 유 씨가 갓 수도권으로 올라왔을 때 처음으로 사귄 친구였습니다. 유 씨와 5년 정도 연을 이어가다 연락이 끊긴 친구였는데 간만에 들려온 소식에 유 씨는 이 친구가 정말 반가웠습니다. 이 친구가 바로 최 씨였습니다. 유 씨는 최 씨의 경조사만큼은 조금 무리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. 유 씨는 20만 원을 축의금 봉투에 담아서 최 씨의 딸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. 유 씨는 아주 어릴 때 본 최 씨의 딸에게 인사하고 최 씨가 안내해준 자리에 앉았습니다. 와줘서 고마워. 강철이도 이제 곧 올 거야. 유 씨는 그 당시 최 씨 말고도 친했던 친구 백강철과도 오랜만에 인사를 나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택범이냐? 너 얼굴 많이 좋아졌다. 너는 나이를 안 먹는 것 같네. 그렇게 세 친구는 최 씨 딸의 결혼식에 다시 만나 연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. 택범아, 와줘서 고맙다. 밥 한번 사려는데 시간 되냐? 최 씨는 딸의 결혼식에 와준 것이 고맙다고 연락이 와 친구 백 씨와 셋이서 같이 간만에 한잔하자고 말했습니다. 간만에 만났음에도 유 씨는 그런 친구들과 어색함이 크지는 않았습니다. 최 씨는 고기를 사겠다며 자기 사위의 고깃집으로 유 씨와 백 씨를 데려갔습니다. 그곳에는 최 씨의 딸도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. 우리 왔다. 오셨어요? 유 씨와 백 씨도 최 씨의 딸 내외에게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. 뭘 그렇게 어색해해? 내 딸이면 니네 딸이나 마찬가지지.
네 딸 돌잔치 때 보고 처음 보는 것 같네. 세월이 참 빨라. 유 씨와 친구들은 어느덧 6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. 그건 그렇고, 넌 아내 미용실에서 계속 일하는 거야. 장사는 잘 되고, 부족하지 않을 만큼은 잘 되는 것 같아. 아내가 워낙 능력 있는 사람이라. 한편으로는 대단하네. 아내가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. 그렇지? 유 씨는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말을 맞는 말이라 생각하고 그런 최 씨의 말에 별로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습니다. 이내 최 씨의 딸이 고기를 내어왔는데 왠지 최 씨의 딸과 사위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은 듯 했습니다. 그리고 저녁 시간임에도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. 원래 이렇게 손님이 없어? 오늘 평일이라 그래. 주말엔 이것보다 많아. 최 씨는 약간 발끈하며 말했습니다. 최 씨는 딸과 사위에게 이것 좀 가져달라 저것 좀 가져달라 부탁했고 딸의 표정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. 딸이 너한테 뭐 화난 거 있어? 원래 저런 성격이야. 딸인데도 살가운 구석이 없어. 미영아, 여기 잠깐 앉아봐. 최 씨는 딸에게 합석을 제안했습니다. 이래야 돼요. 딸은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. 손님도 없는데 무슨 일? 딸은 마지못해 같이 앉았습니다. 여기 이 삼촌들이 아빠 어릴 때부터 친했던 삼촌들이야. 간만에 봤는데 그렇게 멀뚱멀뚱 보기만 할 거야. 유 씨는 그런 최 씨가 한 말이 어떤 의도인지 몰랐습니다. 최 씨는 유 씨와 백 씨에게 엄지와 검지를 비비며 자기 딸에게 용돈을 주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. 눈치가 빨랐던 친구 백 씨는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 최 씨의 딸에게 건넸습니다. 유 씨는 현금이 없다며 다음에 만나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. 그렇게 말은 했지만 왜 자신이 다 큰 친구의 딸에게 용돈까지 줘야 되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최 씨는 그런 유 씨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. 최 씨는 갑자기 돌변의 딸에게 용돈을 준 백 씨에게만 말을 걸고 백 씨만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. 유 씨는 어느덧 대화에서 제외됐습니다.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나가려는데 최 씨는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는 듯 보였습니다. 잘 먹었어. 아빠 친구들이 축의금 많이 냈으니까 이번엔 그냥 가도 되지. 최 씨의 딸과 사위는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그런 최 씨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내내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. 최 씨는 친구들 앞에서 가오가 상했는지 딸의 곁으로 다가가 눈치를 주려고 했습니다. 유 씨는 그런 최 씨의 말에 자기의 얼굴이 다 붉어졌습니다. 아무리 그래도 계산을 안 하면 쓰나? 유 씨는 아까 용돈을 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계산대 앞으로 향했습니다. 최 씨의 딸의 표정이 순간 환해졌습니다. 네가 계산하게? 최 씨는 유 씨에게 그렇게 물으면서도 자기가 하겠다는 말은 절대 꺼내지 않았습니다. 계산을 해보니 15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. 시키지도 않은 음료수는 그냥 서비스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야무지게 영수증에 적혀 있었습니다. 유 씨는 왜 장사가 안 되는지 대충 짐작이 갈 듯했습니다. 그렇게 결제를 하고 나온 유 씨는 이번 달에만 축의금 20만 원에 밥값 15만 원까지 평소보다 꽤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. 유 씨는 다른 경조사 하나는 그냥 참석하지 않을까도 생각했습니다. 유 씨는 그래도 이때 돈을 쓴 것보다 오래전 소중했던 인연들과 다시 연을 이어간다는 사실에 기뻐 돈을 써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. 이후 한동안 유 씨는 친구들과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. 셋 다 먼저 연락을 하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.
그러던 어느 날 유 씨의 아내는 갑자기 울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유 씨는 아내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. 아내는 미용실에 20년 단골이었던 손님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단골 손님이 갑자기 미용실에 오지도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했습니다. 유 씨는 먼저 그런 아내를 달랬습니다. 이후 조금 진정되자 유 씨는 얼마를 빌려줬냐고 물었습니다. 2천만 원을 빌려줬어요. 그 돈 우리 희진이 결혼할 때 쓰려고 모으던 돈이었는데. 유 씨는 생각보다 큰 금액의 표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화를 내봤자 그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유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. 유 씨는 아내와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왜 그 큰 돈을 쉽게 빌려줬냐며 유 씨의 아내를 나무라듯 했습니다. 이후 경찰은 범인을 잡을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며칠째 소식이 없었고 결국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그냥 묻어지는 듯 했습니다. 유 씨는 아내에게 더 큰 돈을 사기당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아내에게 그런 큰일을 당하기 전에 액땜했다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. 유 씨의 아내는 그런 유 씨의 위로에도 한동안 큰 스트레스를 받아 가게문도 2주 동안 닫아야 했습니다. 그래도 유 씨와 아내는 오랜 기간 돈을 꾸준히 모아서 목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일을 빨리 잊어버리고자 노력했습니다. 하지만 유 씨를 속썩이는 것은 유 씨의 아내만이 아니었습니다. 유 씨의 아들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투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유 씨의 아들은 유 씨와 아내에게 자기가 투자를 잘해서 이익을 반반 나눠준다며 꼬드겼습니다. 유 씨는 아내와 상의를 했습니다. 유 씨의 아내는 지난번에 잃은 돈의 절반 정도인 1,000만 원 정도만이라도 다시 수익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. 유 씨도 어릴 때부터 똑똑했던 아들에게 뭔가 믿음이 갔습니다. 유 씨와 아내는 이번에는 아들의 결혼식에 지원해 주려고 했던 3,000만 원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. 유 씨는 이 돈을 건네며 이 돈은 너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돈이라고 분명히 밝히며 그 돈을 만약 잃으면 결혼 자금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걱정 말라며 유 씨와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. 하지만 투자는 똑똑하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. 투자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 씨의 아들은 멘탈이 쉽게 흔들렸습니다. 조금만 수익이 떨어져도 급하게 매도를 해버리는 등 쉽게 감정에 휩쓸려 결국 아들은 유 씨와 아내가 지원해준 돈의 절반을 잃고야 말았습니다. 유 씨의 아들은 남은 1,500만 원을 다시 유 씨와 아내에게 돌려주고 면목이 없다며 어버이날에도 유 씨와 아내의 생일에도 유 씨의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. 유 씨와 아내는 돈을 또 한 번 잃은 것이 뼈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큰 돈을 잃은 것이 아니니 아들에게 기죽지 말라고 말해줬습니다. 유 씨와 아내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 나서 이제는 지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함부로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자 그간 있었던 일들은 자연스럽게 잊혀졌습니다. 유 씨는 가끔 친구 최 씨와 백 씨와 셋이서 만나 밥을 먹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최 씨는 유 씨에게 밤에 술을 한잔 하자며 연락이 왔습니다. 강철이는? 강철이 없이 둘만 보자고. 강철이는 집이 좀 멀잖아. 시간도 늦었고. 내가 너네 집 쪽으로 갈게. 나 내일 일 나가야 되는데. 유 씨는 최 씨와의 약속을 미루려고 했지만 최 씨는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다며 유 씨에게 계속 나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. 그렇게 말하는데 유 씨는 안 나가 볼 수도 없었습니다. 지금 이 시간에 나오래요? 왠지 느낌이 좋지 않은데요? 유 씨의 아내는 직감적으로 좋은 일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유 씨에게 경고했습니다. 유 씨는 그런 아내의 말을 명심하고 최 씨가 있는 호프집으로 향했습니다. 무슨 일 있어?
유 씨는 최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. 나 사기 당했다. 유 씨는 걱정 어린 표정으로 최 씨를 쳐다봤습니다. 얼마나? 1억. 어쩌다가? 욕심 부리다가 당했지. 그 망할 놈의 자식. 20% 불려준다더니 1억이 2천만 원이 되고 나서야 나한테 고백하더라. 그럼 나머지 8천만 원은 다 잃은 거야. 최 씨는 말없이 술만 한 잔 마실 뿐이었습니다. 그 1억은 최 씨와 아내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말했습니다. 아내는 뭐래? 이혼하자고 난리야. 그래서 그런데 3천만 원만 좀 빌려주라. 유 씨는 그런 최 씨의 말을 듣고 기겁했습니다. 내가 돈이 어딨냐? 겨우 나도 아내한테 월급 타먹고 사는 놈인데 아직 자식들 결혼도 안 했고. 주라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는 거야. 내가 올해 안에는 꼭 갚을게. 내가 너 아니면 어디서 이런 부탁을 하겠어? 나 정말 이 나이 먹고 이혼당하게 생겼다니까. 유 씨는 이전에 절대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며 거절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. 유 씨는 거절을 참 힘들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큰 돈을 무턱대고 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. 3천만 원은 힘들고 500만 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어. 나도 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도 몰라서 그게 최대야. 최 씨는 아쉬운 듯한 표정을 숨기지는 못했지만 그렇게라도 도와주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. 유 씨는 그 자리에서 최 씨에게 500만 원을 송금해줬습니다. 유 씨는 괜히 아내에게 말해봤자 일만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해 그냥 말하지 않았습니다. 이후 얼마 안가 최 씨는 다시 한번 유 씨에게 전화했습니다. 옆에 와이프 있어? 아니, 집에 나 혼자야. 택범아, 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00만 원만 더 빌려주라. 최 씨는 이때는 자기 부모님이 몸이 아프다는 말을 하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. 유 씨는 그렇게 다급하게 부모님이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최 씨의 말에 거절을 하지 못하고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. 유 씨는 돈을 보내면서도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. 하지만 이미 돈을 보내고 난 후였습니다. 유 씨는 이때부터 혼자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. 유 씨는 아직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도 하지 못했고 어느 시점부터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. 유 씨는 다른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면 자기를 욕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. 유 씨 본인도 자신이 매우 답답했습니다. 유 씨는 이때까지도 최 씨를 평생 갈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도 그럴 것이 돈을 빌린 것 빼고 유 씨는 최 씨와 성격도 취미도 잘 맞는 친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. 하지만 최 씨는 돈을 갚기로 약속했던 날이 지날 때까지도 유 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. 심지어 유 씨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. 유 씨의 아내는 계속 안절부절 못하는 유 씨에게 꼬치꼬치 캐물어 결국 유 씨가 최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유 씨의 아내는 예전에 자기도 저지른 짓이 있어 유 씨에게 뭐라고 말하지는 못했습니다. 그 당시 유 씨가 아내에게 해줬던 것처럼 유 씨의 아내도 그저 유 씨를 위로해 주려고 애썼습니다. 근데 그거 알아요? 당신 친구 칠구신에 이번에 해외여행도 가고 임플란트도 했다고 하던데요. 그리고 손주 학원도 매번 100만 원짜리 학원비 대신 내주는 것 같던데. 유 씨의 아내는 최 씨의 아내와도 가끔 만나 연을 이어갔습니다. 유 씨는 처음 들은 최 시내의 소식에 당황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. 유 씨 아내의 말대로 최 시내는 빚을 진 사람치고는 아주 호화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.
그때 1억이 전 재산이라고 해서 돈 없을 텐데. 그 말을 믿었어요? 옷이나 씀씀이 보면 돈 아주 많은 것 같던데. 유 씨는 처음으로 친구 최 씨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시어머니 아프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?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. 시어머니 아주 건강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. 그건 그렇고 당신 친구가 자꾸 돈 안 갚으면 그냥 내가 말할게요. 최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유 씨의 아내는 정말 최 씨의 아내에게 이 사실을 전부 말했습니다. 최 씨의 아내는 자기는 그 사실을 몰랐다며 자기가 대신 갚겠다고 말했습니다. 야, 택범아. 너 내 와이프한테 돈 빌렸다고 말했어? 그간 연락 없던 최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유 씨에게 연락했습니다. 내 아내가 말한 모양이야. 나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잔소리 들었다. 그러게 돈을 빨리 갚았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. 그냥 일단 돈 다 받았다고 말해주면 안 되냐? 유 씨는 아내 핑계를 대며 아내가 통장을 다 확인할 거라며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. 최 씨의 아내는 그 돈을 한 번에는 주지 못할 것 같고 한 달에 50만 원씩 갚겠다고 했습니다. 그렇게 50만 원씩 3달을 갚다가 한 번씩 또 돈을 안 보내고 돈을 안 보내면 또 한 번 돈을 보내달라고 말해야 했습니다.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에게 눈치를 보며 말을 꺼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 갑자기 기분이 상해 돈을 안 주겠다고 하면 또 곤란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. 그렇게 유 씨의 아내는 거의 2년에 걸쳐 유 씨가 최 씨에게 빌려준 1,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유 씨의 아내는 유 씨에게 당장 친구 최 씨와 관계를 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유 씨는 그냥 최 씨에게 돈을 빌려주지만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최 씨의 아내가 유 씨의 아내에게 돈을 갚는 와중에도 가끔 유 씨는 최 씨와 백 씨를 만나 연을 이어갔습니다. 최 씨는 유 씨에게 술을 마시고 나면 항상 너는 나한테 빌려준 1,000만 원 없어도 살만하지 않냐는 말까지 했습니다. 유 씨는 최 씨가 그런 말을 할 때쯤 술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. 이후 최 씨의 아내가 유 씨의 아내에게 돈을 다 갚고 얼마 후 다시 한번 최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이번에 자기 딸 관련해서 아파트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내야 한다며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. 자기도 이제 큰 돈을 말하면 빌려주지 않을 것을 알았는지 소액으로만 돈을 빌리려고 했습니다. 유 씨는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.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 씨를 욕하겠지만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었어서 거절하기가 참으로 애매했습니다. 그리고 다른 친구 백 씨는 이전에 최 씨에게 아파트 대출금이 조금 모자라다며 1,000만 원을 빌려준 것 같았습니다. 백 씨는 유 씨가 그 1,000만 원을 받기 위해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. 굳이 얘기를 꺼내봐야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말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. 그렇게 유 씨는 최 씨에게 10만 원을 보내주고 백 씨는 1,000만 원을 최 씨에게 빌려줬습니다. 그 다음 술자리를 가질 때면 백 씨는 장난으로 돈을 갚으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.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최 씨는 연락이 잘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. 백 씨는 이제 유 씨에게 연락해서 최 씨가 자꾸 잠수를 탄다는 말을 했습니다. 그제서야 유 씨는 백 씨에게 이전에 최 씨와 있었던 일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도 말해줘야지. 유 씨는 괜히 백 씨에게 미안해했습니다. 백 씨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자기 와이프한테 걸려서 난리가 났다며 곤란해했습니다.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의 아파트 대출금은 거짓말이었습니다. 이 당시 최 씨는 코인 투자에 손을 대 돈이 묶여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백 씨에게 말한 듯 싶었습니다.
유 씨는 최 씨의 아내에게 말하라고 했지만 최 씨는 제발 아내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그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. 다행히도 최 씨는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6개월 만에 백 씨에게 돈을 갚기는 했습니다. 하지만 어느 순간 최 씨는 유 씨에게 빌린 돈 10만 원은 까맣게 잊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. 유 씨는 그런 최 씨에게 항상 일단 백 씨에게 먼저 갚고 10만 원은 천천히 갚으라고 말한 상태였습니다. 유 씨는 이걸 갚으라고 언제 말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. 그냥 이 돈을 받지 말고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려고도 노력했습니다. 이후 유 씨는 백 씨와 술을 마시러 호프집을 보러 다니고 있었습니다. 이날 최 씨는 일이 있다며 오지 않았습니다. 그날따라 날이 좋아서 가는 호프집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. 유 씨와 백 씨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구석의 호프집까지도 자리가 없어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유 씨의 눈에 낯이 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.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최 씨였습니다. 유 씨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러 다가가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. 최 씨는 자기 집과는 멀리 떨어진 유 씨네 집 쪽 호프집을 자주 왔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최 씨의 지인들이 없었습니다. 최 씨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동성 친구들과 이성 친구들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. 술만 마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유 씨는 최 씨가 그곳에 있는 이성과 선을 넘은 행동을 하는 것까지 목격했습니다. 최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 현장을 촬영했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 그 자리에 계산을 최 씨가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술값과 안주값이 거의 3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. 최 씨는 유 씨에게 10만 원 갚을 돈은 없었고 그런 자리에서 10만 원 쓸 돈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. 최 씨는 유 씨에게 돈 10만 원이 없어서 안 갚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갚는 것이라는 사실을 유 씨는 뒤늦게 알았습니다. 뒤에 백 씨가 유 씨를 부르자 유 씨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. 너 무슨 일 있어? 백 씨는 갑자기 심각해진 유 씨에게 물었습니다. 아니야, 아무것도. 근데 진짜 79 이 자식 상종 못하겠더라. 1,000만 원 갚고 나서 이제 큰돈은 못 빌리겠다고 생각했는지 10만 원씩 빌려달라고 계속 연락 와. 너한테는 안 그래? 안 그래도 나한테 10만 원 빌려가서 아직 못 받았어. 달라고 하기도 뭐하고. 나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젠 생각이 좀 바뀌었어. 돈 10만 원을 까먹은 시점에서 그건 친구가 아닌 거야. 79 이 자식은 돈 10만 원이 너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안 갚는 거일 수도 있어. 백 씨는 이제 자기는 최 씨와는 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며 셋이서 볼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유 씨에게 선언했습니다. 유 씨는 씁쓸했지만 백 씨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. 백 씨는 10만 원을 꼭 받으라고 말하고 헤어졌습니다. 유 씨는 그런 백 씨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 최 씨에게 10만 원 언제 갚을 거냐고 말했습니다. 최 씨는 유 씨의 예상대로 겨우 10만 원 가지고 그러냐면서 조만간 갚는다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최 씨는 유 씨에게 또 약속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. 심지어 최 씨는 유 씨의 연락을 자꾸만 피했습니다. 유 씨는 이미 친구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 친구라면 이제라도 손절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유 씨는 자꾸만 최 씨가 연락을 피하자 한 달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를 할 것이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. 최 씨는 분명 유 씨가 보낸 카톡을 읽었으면서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유 씨는 정말로 최 씨를 고소했습니다. 이후 알고 보니 최 씨의 어머니는 수술 받은 적이 없었고 아주 멀쩡했다는 사실까지 유 씨는 알게 됐습니다. 유 씨는 청구 취지를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고 소장도 가감없이 작성했습니다. 이후 다행히도 재판 없이 이행 권고 결정이 떨어졌고 소장이 최 씨에게 송달됐습니다.
별다르게 응소하지 않아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확정됐을 때 최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. 너 고작 10만 원 가지고 나를 고소해. 네가 그러고도 친구라고 할 수 있어? 유 씨는 집에 아내가 있어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서 친구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. 고작 10만 원? 그 금액이 고작이면 얼른 갚지 그랬어. 내가 다음 달에 준다고 했잖아. 연락 받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다음 달에 돈을 줘? 이번 달에 안 갚으면 고소할 거라고 난 분명히 말했다. 나이 먹고 그 정도 금액으로 고소하는 거 쪽팔리지 않아? 그 10만 원도 못 갚아서 고소당한 너보다는 덜 쪽팔릴 거다. 지금 말 다 했어? 내가 너한테 빌려간 돈 언제 안 갚은 적 있어? 내가 예전에 빌려준 돈 받는 것도 2년에 걸쳐 겨우겨우 받았던 거 잊었어? 네 와이프한테 말 안 했으면 난 지금까지도 그 돈 못 받았을 거다. 그때도 째째하게 내 아내한테 몰래 연락하더니 우리 사이에 자꾸 째째하게 굴 거야. 입장 바꿔서 내가 너한테 돈 빌리고 입 싹 닫고 있으면 넌 기분이 어떨 것 같은데? 난 너처럼 그렇게 째째하게 굴지 않았겠지. 됐다. 난 네가 돈 갚을 때까지 고소 취하할 생각 없어. 고작 10만 원 때문에 40년 동안 이어온 인연을 끊을 거야. 그 오랜 인연 끊어버린 건 내가 아니라 너야. 강철이도 이제 네 연락 안 받지? 너랑 연 끊을 거라고 말하더라. 너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? 친구가 좀 힘들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. 너 그때 호프집에서 다른 이성들 끼고 잘만 놀더라. 그건 네 와이프도 알아? 무슨 소리야? 그때 촬영한 거 있는데 보여줄까? 얼른 10만 원 돌려주고 강철이한테 10만 원씩 빌려간 것도 다 갚아. 안 그럼 네 와이프한테 다 말해버릴 테니까. 그제서야 최 씨는 유 씨와 강 씨에게 빌려준 돈들을 모두 갚았습니다. 유 씨는 최 씨의 아내에게 최 씨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말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. 하지만 유 씨는 말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. 남의 가정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하지만 얼마 안 가 최 씨는 아내에게 자기가 하고 다닌 행동들을 모두 걸렸습니다. 우연히 유 씨의 아내가 최 씨가 다른 이성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했고, 이내 최 씨의 아내에게 그 사실을 알린 모양이었습니다. 최 씨는 그렇게 집에서도 쫓겨나 작은 원룸을 구해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. 최 씨는 이후 유 씨와 백 씨에게 우는 소리를 하며 도와달라고 호소했지만 유 씨와 백 씨는 또 당하면 바보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최 씨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. 유 씨는 그렇게 조금 씁쓸하긴 했지만 노후에 없애야 할 인간관계를 정리했습니다. 유 씨는 백 씨와만 가끔 만나며 남은 인생은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. 여러분은 이런 유 씨와 최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? 참 답이 안 나오는 친구 최 씨를 상대해야 했던 유 씨와 백 씨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유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친구 최 씨가 진짜 내 오랜 친구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? 유 씨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?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.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